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닭도리탕님이십니다. 이번 리뷰도 잘 들었습니다. 조용한 2주를 보진 않았지만 세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듣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그나저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어제 군자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상영관이 관객으로 북적이는 풍경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군자에서 보셨나요? 아니 난 영등포. 아니 군자 메가박스가 항상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쵸. 사람 차이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세 분 영화 보실 때도 관객들이 많았나요? 하마구치 영화는 아사코 드라이브 마이 카 우영과 상상 순으로 좋았는데 왠지 최고작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올라올 리뷰도 기다리고 있어요. 세 분 모두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죽겠네요. 뭐 하마구치의 최애작은 뭐 후반부 가서 얘기를 해보죠. 네. 이주 영화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전 두 번째 맞죠. 오랫동안 그렇게 시네필들이 외쳐내던 영화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래요?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릴만 하긴 네. 해요.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생략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애초에 뭐 영화 만들어진 배경을 또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맞아요. 이 원래는 뮤직비디오였다고 하니까요. 생략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는 저는 단평을 하자면은 뭐 드라이브 마이 카가 약간 어느 하나의 결말을 위해서 그냥 정석적으로 달려가는 영화라고 한다면은 뭔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순으로 가도 이상하고 그냥 아니면 정순으로 가도 이상하고 한 뭔가 그렇게 서사가 너무 텅텅 비어있는 영화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영화인지 엔딩을 보기 전까지는 애매한 영화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치닫는 걸 못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그건 맞죠. 막판에 그냥 막 번쩍이는 그런 거 그렇죠. 말고는. 그러고 뭔가 이거는 이야기 구조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사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엄청 간단해요. 그냥 타쿠미 일행 보여주고 다카시 일행 보여주고 만나는 거 보여줬다가 사건 터지고 엔딩 끝. 엄청나게 쉬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평점 까면 난 7점. 네 보정님은요? 저는 7점. 저도 7점. 7점. 그래요? 전 9점이에요. 야 역시. 전 지금 역시. 다 두 번째 본 거잖아요. 시네마. 메이 디셈버랑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지금까지 원탑. 그러니까 1등이 뭔지 고민 중입니다. 전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평론가들의 평은 확실히 더 높은 것 같고 나같이 좀 일반관계 가까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날의 수입 배급이고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일본보다 한 달 먼저 개봉을 함으로써 한국 영화 관객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신 그린날의 하마구치 감독님이고요. 이 영화는 음악 감독인 이시바시 에이코가 공연에 쓸 법한 영상을 제작해달라 라는 부탁에 기획을 시작했다가 맞습니다. 장편 영화로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무성 영화 같이 빈틈이 많고 대사 없이 전개되고 한 10분 뒤에 첫 대사가 나오고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기획 단계를 찾아봤는데 원래 이게 뮤비로 쓰일 때는 한 50분 정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5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뭔가 뭐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이 영화는 결국엔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잖아요. 네.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다 보니까 뭔가 이 자연을 찍다 보니까 모티브가 온 거지. 네. 영감을 같이 팍. 네. 그리고 뭐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 영화의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랑 연결지어가지고 이 영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마구치 본인이 말하기를 뭐 아닐 수도 굴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말하기를 이 제목은 영화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 또한 예술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타쿠미를 연기한 오미카 히토시도 사실은 우영과 상상의 제작 스태프였고 그 우영과 상상 1부에 나오면 그 마법에 캡모자 쓰고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고 이거 로케이션 헌팅할 때도 차를 몰았던 사람이 이 오미카 히토시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 올해 장편 데뷔한다고 들었거든요. 영화 감독으로도. 네, 영화 감독도 데뷔하신다고. 영화인은 영화인이라는 거지. 네. 다방면으로. 그래서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저는 이 하늘하고 숲을 띄우는 이 롱쇼트 와 이렇게 길게 가네 하는 한 4분 된 것 같은데 네, 한 3, 4분 동안 그래서 막 달그닥거리면서도 미스테리한 음악이 나오고 캐스트하고 스태프를 또 뜬금없이 딱 띄우기도 하고 전 약간 엔딩 크레딧 보는 그런 느낌. 엔딩 크레딧 보는 느낌이다. 영화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그 다카시랑 마유지미가 보여주는 그 글램핑 회의할 때 네네네. 보여주는 그 글램핑 홍보 영상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자연이나 숲을 보여준다고 할 때는 위에서 찍거나 옆에서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쵸. 푸르름과 울창함을 네, 그걸 보여주잖아요. 뭔가 그걸 봤을 때는 뭔가 인간이 자연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자연을 바라본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은 하마구치의 이 오프닝 쇼트는 뭔가 이 자연에 개입하려는 관객들과 인간들의 시선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두 번째 봐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는 저는 쉽게 말하자면은 평론가분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영화는 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참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빗대어 가지고 오프닝 쇼트를 그대로 봐보면은 뭔가 결국에는 나뭇가지 말고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숏에서는. 네네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인간의 시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랑 음악이랑 합쳐져 가지고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연이라는 미스테리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주요 주제 아닌가요? 영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자연이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이 됐고 네. 뭐 바사사삭 소리도 나고 터벅터벅 소리와 함께 파란색 패딩을 입은 어린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가 어. 몸만 애 같고 생긴 건 어른 같지 않나요? 조금 뭐라고 해야지, 성숙. 내 얼굴 너무 성숙해가지고. 네. 그래요? 네. 뭐 사람마다 그걸 볼 수도 있지. 좀 뭐. 묘해져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뭐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베는 절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절단하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아하니 뭔가 끊임없이 나무를 베고 패는 타쿠미고 그 뭔가 이제 장작을 패는 모습이 결국에는 이게 불을 떼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물과 자연에 관련한 영화인데 네. 타쿠미는 지금 서비스를 사실상 마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제공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불의 대척점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 수단도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또 불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게 저는 우동 가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류층의 이 마을에서는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타쿠미가 조금은 좀 위험스럽게 보였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지점이 또 그렇게 네. 네네. 연결이 되지 잘하니까.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타쿠미가 일하는 시퀀스를 엄청 길게 보여주잖아요. 뭐 쇼트 한 3개인가 4개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나 다 한 5개 되나? 그거밖에 안 길게 되잖아요. 보여주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슛 길이를 그렇게 길게 가져가면서 걔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거예요.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뭔가 이 타카시랑 타쿠미라는 인간을 대칭적으로 바라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다카하시는 속세를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타쿠미는 자연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회의 장면에서 타쿠미가 말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여기에서 산지 3대째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하는 거를 천천히 다 보여주는 것이 그 타쿠미 가족들이 선대서부터 이 자연과 녹아들기 위해서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을 갈고 닦고 녹아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의 시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타쿠미는 파란색 패딩 입고 있고 네. 타카하시는 빨간색 패딩 입고 그렇죠. 그렇게 불이랑 그런 불이지 식으로 뭐. 대조가 네. 되기도 해요. 예.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네. 물을 기르는 타쿠미입니다.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근처 뭐 쿠리아라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뭐 점점 이제 영화에 뭔가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시점으로도 보였고 결국 사슴은 사람들이지 뭐
이 마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했네요. 그쵸. 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저 사슴 어. 관련해서 되게 사슴은 그냥 네. 지금 이 삶의 털을 잃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봤고 특히나 타쿠미를 사슴처럼 연상을 시키면 땅 와사비를 알려준 것도 사슴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죠. 하나에게 나무를 알려준 것도 사슴으로 연상시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화상에서 흘러나온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이 얘기는 뒤에 합시다. 엔딩 얘기. 아, 네. 오케이. 할 얘기가 너무 그렇고요. 많아가지고 엔딩 관련해서. 네. 그래서 하나를 데려가는 타쿠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징어 역시. 게임처럼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야. 역시. 이제 K 컬처가 네. 장난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걸 근데 내가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멈춰 있는 젊은 세대들을 그린 게 뭔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연의 그런 사회를 그대로 뭔가 멈춰서 물려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사진이 그렇게 또 등장한 것도 가족 사진이 그렇게 등장한 것도 뭔가 과거에 대물림 뭐 물려준 뭐 그런 거에 대한 연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가 떠날 때 유독 차가 막 크게 막 화면이 흔들리고 막 외계 소리와 같은 음악이 들린 게 이들의 세계가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암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고정된 게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인물의 시점으로 계속 본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뭐 차 숏을 보여줘, 하늘을 보여줘, 갑자기 멈춰 있는 사람들을 보여줘, 무엇 하나 지금 고정돼 있는 게 없는 네. 그런 그냥 다양한 시점의 컷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고 자연 속을 걷다가서 타쿠미가 하나를 업은 모습이 나오는데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요. 네. 이것도 뭔가 저는 건망증에 대한 연결성을 여기서 표현하지 않았나 또 싶었어요. 건망증이 나오나요 뒤에서?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요. 타쿠미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를 데려가는 걸 까먹고 있는 있죠. 상황이고 맞네요. 하나는 네. 가방을 지금 까먹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네네네. 두 사람에 대한 그 건망증에 대한 연결 지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굴밤나무, 소나무, 오가피나무도 언급이 되는데 사슴은 뭐 오가피는 딱딱해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슴이 열매를 먹은 흔적이 있고 네. 심지어는 발자국까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슴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슴이 물 마시는 곳이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또 자기들의 앞날을 암시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 직원 두 사람이 또 사슴을 마주하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이 뭔가 우리 사회 사람들한테 뭔가 주의를 주는 것 같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경계심. 그런 문제가 아닌데라고도 그냥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꽁 깃털을 줍고 회장님이 기뻐하겠다 또 라는 말과 함께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회장님이라는 인물은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좀 대비가 된다 그래야 될까? 확실히 마을 사람인 건 맞는데 마을에서 확실히 상류층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뭔가 조금 집도 엄청 의리의리하잖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하나가 실종되었을 때 유일하게 같이 찾지 않던 인물이 집에 있었죠. 아 그래요? 회장님이었기 네. 때문에 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저는 네. 이 사람이 오히려 저는 그냥 권위 의식이 있는 아 그래요? 저는 아예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왜냐하면은 저는 뭐 그냥 마을 회장이라고 할게요. 마을 회장이 어쨌든 이 자연에 가장 오랫동안 스며들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가 사라진 것도 그냥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가 실종됐을 때 굉장히 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거세게 흐른다라는 지점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처럼도 보였고 하나를 찾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다 같이 보였던. 근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저는 이 마을 회장이었기 때문에 고요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여기 회사 연예기획사에서도 네. 회의할 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고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었고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물론 마을에 속해 있어서 하루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류층에 위치한 조금 고여버린 썩어버린 인물이 수도 있지 않을까? 깃털을 제공하고 있고 그쵸. 그런 지점으로도 좀 대책적으로 그냥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램핑장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또 창밖에서 보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는 하나하나 계속 그냥 단서를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는 그 발자국을 또 따라가면서 이것도 뭔가 실종을 암시하는 것 같았고 근데 글램핑장이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웃긴 건 연예기획사에서 이거를 네.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도 뭔가 연예기획사에서 하는 것도 좀 돈이지 뭐 보조금이지 그런가? 뭐. 디테일해서. 그래서 글램핑장 영상을 언급되죠. 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반응을 그쵸. 본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지금 영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저 잠깐 뭐 하나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카시 일행이 처음 나오잖아요. 나오죠. 다카시 일행이 처음 나오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카시 일행이랑 이 마을 사람들을 한 샷에 담을 때 항상 뭔가 분리시켜서? 모든 샷이 뭔가 그러니까 분리됐다기도 애매하고 어. 붙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거리감을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네. 그래서 이게 가까운 건지 먼 건지 애매하게 만드는 그 거리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뭔가 이 두 집단 사이에 불편한 이질감 같은 거를 필연적으로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질감이 드러나는 게 또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트병으로 물 먹은 사람이 다카시잖아. 이 회의장에서. 맞아요. 그랬어요? 네, 페트병에서 물을 이건 먹는단 기억이 안 말이야. 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저는 아예 지금 다른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후반부에 가면 똑같은 하루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해보고 정화조 위치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허용 기준 이내 아니냐고. 너네 어차피 인구수 적은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이구. 조금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네. 네. 그래서 귀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를 하는데 뭐 제대로 적지도 않아 보면 사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막 상생 지역 발전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마을 회장이 중요한 말을 하죠.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상류에서 한 일은 반드시 하류에 영향을 줍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였지 그쵸. 않았나? 저도 주제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고 야 이왕이면 할 거면 제대로 해 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조금 저는 또 불편하게 보였던 게 야 마을 사람들 자체가 지금 본인들을 하류로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왜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류층의 입장에서 그렇게 회사의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뭔가 하루처럼 생각하고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사는 환경도 지금 전혀 지금 투자가 필요한 전혀 지금 쉽지 않은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게 스스로 뭔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처럼도 보여서 오히려 선택권은 저는 마을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오히려 반대 지점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있어도 조금 실적이 맞나 싶기도 근데 하고. 마을 사람들은 여기다 동의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뭐 네. 여기는 불 날 거고 할 거면 24시간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나 여기 우동 가게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합의점을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지점이라는 거죠. 까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대안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참. 근데 타쿠미도 뭐 그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라고 미적, 계속 말하고 있긴 그쵸,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좀 불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플레이 모드가 회의를 하는데 사장이 뭐 설명회는 대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야. 뭐 입장차는 제끼고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야. 네. 오케이. 야 24시간 근무석에 해줄게. 대신 직원 수는 줄여야 돼. 한 거 자체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우리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 타야 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기식 일단 끼워 맞추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데 결국 저는 이것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한 그쵸. 존재들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하루가 억류한다면이란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다양한 지점이 생각이 들고 하마우치 류스케의 또 장기라고 한다면 차량 대화 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마구치가 왜 이렇게 차에서 대화하는 씬을 많이 집어넣냐고 드라이브 마이크 개봉해서 찾아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드라이브 마이크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마구치는 뭔가 그 차 타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둘이든 셋이든 차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면은 음악이나 영상 같은 걸 틀지 않는 이상 상당히 고요하잖아요. 네네. 그 뭔가 고요한 순간을 채우는 대화? 그 고요한 순간을 채우는 대화 속에서 솔직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간까지 한정적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들만큼 솔직한 그치.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마구치는 차 대화 씬을 많이 넣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걸 공감합니다. 인간의 야 저도 이제 밤에 술 먹고 이제 택시 아저씨하고 깊은 대화 합니다. 어디로
네, 갑자기 네. 죄송하고요. 자, 과거 삶을 공유하는 네. 타카시와 마요즈미죠. 네. 그래서 뭐 마요즈미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고 뭐 쓰레기 집합소 알면서도 했다. 여기 들어왔다 말도 하고 타카시는 원래 매니저였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했다, 되나 했다. 하는. 연기까지 맞아. 해봤다고. 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저는 갈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류와 하루가 이 사람들이 상류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하루다. 하루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커플 매칭까지 나오길래 네. 아, 확실히 뭔가 단절된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두 장면이라고 하면 방금 언급됐던 설명회하고 차 안 두 개였는데, 그래서 이 두 대화의 공통점을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상류는 여기선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하루만 계속 이렇게 고여져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흐르지 못하고. 네. 그래서 하루길에 계속 혼탁해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여기가 조금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이 직원 두 사람이 이 타쿠미를 설득하러 오는, 술 들고 오는 장면에 나무가지가 아니지, 그 나무 두 개의 경계, 아, 네, 맞죠. 나무 두 개 세워 들고 보여주는 그 경계, 네, 그 애매한 거리감. 네. 그거 굉장히 나는 의도했다라고도 아, 생각을 그쵸.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서는 이제 빨간색 불과 같은 패딩을 입은 타카시와 물과 같은 패딩을 입은 타쿠미인데, 어떻게 보면 그 타카시가 굉장히 그 경계에 왔다 갔다 맞아. 조금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국 타카시도 뭔가 이 사회에 뭔가 지금 발을 들이고 싶은데 막상 그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나무질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전혀 안 맞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였고, 우동 가게 식사 장면에서도 의도적으로 타쿠미를 가운데 두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이 사람을 닮고 싶은 건가 아니면 가두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시점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 뭔가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다가가고 싶어도 약간 이렇게 잘 융화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함부로 뭔가 서로의 그 에리아에 그래서 글램핑장 길은 원래 사슴이 다니는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입장차가 다른 거죠. 울타리를 쳐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사슴은 3m 뛴다고. 3m를 뛰면은 근데 못 온다고. 의미가 있나 캠핑장이. 근데 만약에 내가 연예기획사 사장이 그 말을 들었으면 사슴 다 죽인대잖아 있을 것 같거든. 혹시 뭐 상관도 안 쓰겠죠. 상관도 안 그렇죠. 쓰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지점이 보이기도 하고. 네. 물을 함께 기르는 또 세 사람인데, 기른 물을 이제 가져가는데, 와, 생각해보니까 차의 위치가 노가다죠. 위야. 이거는 되게 좋네요. 예, 이건 위잖아. 되게 좋은 점이네요. 네. 차 파킹된 위치가 위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결국 이게 그 그치. 혼탁된 물이 걸러져서 또 다시 상류로 향하는 걸까? 오. 그러면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루에서 산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상류로 가고 싶은 걸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 네. 아니면 아싸리 몰라 그냥 때리러 가는 걸 수도 있고, 상류 사람들을. 결국에는 목적지가 상류로 향했던 것 같고, 또다시 총소리가 나고 이건 사슴 사냥이다라고 말해주고, 사슴에 대한 얘기는 사슴은 도망을 못 쳐서 그렇게 뭐 인간에게 덤비는 거다 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 말인즉슨 오히려 처절하다는 거야.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라고 돌려 말하면 지금 마을 사람들이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설명에서도 이주민이라고 말했다시피 그렇죠. 이주를 이제 해서 왔는데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없구나. 사람들처럼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슴의 사체를 보고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마우치 류스케의 경고 메시지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야. 제가 왜 계속 순리라고 말하는지는 뒤에 가서 다 말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순리였다면 음. 탄생도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죽음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게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가시가 피가 그 가시에 맺혀 묻는 걸 있죠. 보니까 네. 아마 오가피 나무에 또 찔린 것 같아요. 그 또 사슴이랑 연결돼서. 그래서 아마 마요즈미도 나는 야, 얘도 똑같은 사슴이구나. 사슴이요? 아, 그래요? 그 초반부 오가피 맞아, 나무와 맞아. 사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내 눈으로는 오가피 나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야, 결국 얘네 똑같은 하루이고 똑같은 사슴인 거야. 그래요? 하나가 실종되고 물이 거세게 흐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야 이것도 보면 야 하나가 무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는 타쿠미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찾는 존재가 딸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찾는 존재가 이 또 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계속 이거는 또 물과 연관성 있는 거고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뭔가 이 흐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그 걷는 쇼트 뛰는 쇼트가 하나에게 유일하게 계속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에게 걷는 쇼트 뛰는 쇼트를 보면 대부분 다 익스트림 풀샷으로 때려가지고 계속해서 막 걷게 하고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이 하나랑 물이랑 은견지어서 하나가 뭔가 성장하고 있는 그게 아마 저는 소여물을 주는 장면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제 마지막 장면 나오는데 사슴 2마리하고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총에 맞은 사슴도 나오고 타카하시의 숨을 조이는 타쿠미 오수 나오는데 아마 그 사슴 2마리는 여기 있는 그 부녀 둘이었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좀 안쓰러워서 모자를 씌워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만약 이게 총에 맞은 미래를 죽는다는 미래를 암시한다면 저는 이 정화조도 그냥 변함없이 설치가 되겠구나 착공이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타카시의 숨을 조이는 이유는 자기가 쌓아왔던 이 타쿠미가 쌓아왔던 이 자연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타카시를 손을 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상류는 타쿠미다. 유일하게 마을 회장한테 일을 받는 사람도 타쿠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 믿어왔던 선악이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난 이 지점에서 선과 악이 어차피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네. 그래서 그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엔딩 전까지는 솔직히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당연히 뭔가 당연히 타카시가 타카시가 악이죠. 악이었겠지.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정작 지금 한 행동들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또 그게 뒤집힌다라는 지점에서 그랬던 것 같고 결국 두 부녀는 숲속으로 가는데 이것도 사슴이랑 연계가 돼서 뭐 갈 곳이 숲속밖에 더 있겠냐고 사슴들이 다시 이제 숲속으로 숨어드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 안개가 자욱하고 숲속에 헐떡임이 나오는데 난 이게 과연 누구의 호흡이었을까도 그냥 타쿠미 아닐까요? 전 타쿠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타쿠미라고 생각할 것이고 저는 다카시가 이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냥 뭐 왔다가 또 쓰러지는 네. 건데 만약 타카시가 살아있다면 그 숲을 헤치고 나가서 새로운 또 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지점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대략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었던 이제 제가 생각한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일단 다카시가 죽은 이유를 그 다카시 일행이 타쿠미 만나러 갔을 때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일단 다카시랑 마유즈미의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맨 처음 타쿠미가 일하는 시퀀스로 돌아가 보면은 그 기다란 시간 동안 일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전 그걸 통해서 뭔가 인간이 자연에 스며드는 것은 이토록 긴 시간과 인고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길게 집어넣은 이유가. 그런데 다카하시는 타쿠미가 장작을 패는 걸 보고서 하고 싶다고 해요. 하고 싶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는데 타쿠미의 도움을 받고 나니까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엄청 좋아하죠. 저는 이게 뭔가 조금 뭔가 타카시가 그 이전에 차 시퀀스에 차에서 차 타면서 마유즈미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관리는 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뭔가 다카시에게 있어서 카타르시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타르시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타쿠미가 일하는 시퀀스로 돌아가면은 결국 자연에 스며들려면은 기다란 시간을 참고 인고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다카시는 그 순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좋았다라고 국수 먹으면서 말하잖아요. 난 자연에 와야 된다. 난 이거를 하고 나서 자연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여기서 다카하시랑 마유즈미의 차이는 그거죠. 뭐 마유즈미는 뭐 자연에 속하고 싶다, 속하고 싶지 않다와 상관없이 자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관조하기만 하잖아요. 다카하시가 하는 걸 관조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대변인인 타쿠미가 시키는 것을 따르고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연에 의해 다치면은 그냥 다치고 쉬면 쉬고 하나가 하나가 실종됐다고 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저는 다카하시랑 마요지미의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카하시는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스며들지도 않고 이제 표면에 닿기만 했을 뿐인데 지나치게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근데 마요지미는 이제 표면에 올라왔을 뿐이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근데 근데 이 차이는 그 두 인물이 각각 자연에 스며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요지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관조를 하는 거고 다카하시는 그냥 원래 자연에 빨리 스며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자연에 스며들려고 타쿠미의 행적을 같이 따라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자연이 원하는 방식과는 달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사슴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엔딩에 가서야 사슴기 하나랑 같은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은 맞아. 결국 이 모든 마을의 주요 인물 중에서도 결국에는 하나가 가장 순수한 인물이잖아요. 그러고 그 차 타고 타쿠미랑 마요지미랑 다카시랑 셋이서 차 타고 가는 장면에서 타쿠미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슴이 인간을 언제 공격하는지 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슴이 총에 빗 맞았거나 혹은 총에 맞은 사슴이 총에 맞은 사슴의 부모가 그걸 보거나 라고 맞아요.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엔딩 시퀀스에서 보면은 사슴이 총에 맞아 있죠? 맞아. 그래서 타쿠미의 말에 따르면은 그거는 공격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는 현웅님 아까 하나가 사슴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타쿠미도 사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카하시가 거기 없었다면은 저는 충분히 누군가가 죽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카하시가 거기서 자연이 원하는 방식대로 깝치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외지인이 거기서 갑자기 끼어들게 되니까 자연이 아닌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사슴도 하나를 공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깝쳐서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깝쳐서 죽은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자연에 스며들어야 돼요, 인간은. 아니 모든 생명체는 자연과 동화되려면 천천히 스며들어야 하는데 다카하시는 그 순리를 어겨서 그랬다는 거죠. 어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카하시는 속세의 대변인이라면 타쿠미는 결국에는 자연의 대변인이다. 그냥 자연을 대변하는 입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속세의 급격하면서도 급진적인 개입을 배제하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마유주민 더 그렇지. 마유주민 타카시를 또 비교해 보면 저도 그러니까 타카시는 그러니까 결국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네. 그냥 급작스럽게 스며들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뭔가 이 자연의 대변인의 타쿠미가 손을 댄 그쵸. 거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근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유주미는 오히려 그 차 안에서 대화를 보면 오히려 더러워서 좋았대잖아. 그게 더 편하대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도시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과는 어울릴 생각이 없어. 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 뭔가 자연의 그 경계심에서 그 가시에 찔리게 해서 그냥 그런 경계심에서 깊은 상처만 남겨두고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안 깝쳐서 안 죽인 거지. 그렇죠. 상처만 살짝 낸 거지. 자연을 네, 유지하라고. 마유지미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갔으니까 저는 거기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러고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니까. 저는 이 엔딩씬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하마구치가 잘하는 뭔가 연출법이랄까요? 그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뭐 저는 하마구치가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마구치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뭔가 인간의 간사한 심리랄까요? 그거를 간사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뭔가 인간의 스테레오타입을 비틀어서 전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되게 잘한다고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사코 있잖아요. 아사코에서 바쿠랑 류에이. 그 아사코가 바라보는 바쿠와 류에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바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류에이랑 잘 만나고 있다가 백화점에서 바쿠를 만나자마자 바쿠한테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전개의 연속을 보면서 너무 개막장이다. 개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순간이 들이닥치면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사쿠의 입장에서 바쿠는 완전히 이상 그 자체잖아요. 이상 그 자체가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은 그러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데뷔작 열정에서도 그렇고 우연과 상상에서도 그렇고 그 우연과 상상 두 번째 이야기에서 뭔가 그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수하고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뭐 택시? 그 택시 있잖아요. 그 전 아. 남자친구 만나는 거. 네네네.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인간 관념의 스테레오타입을 잘 비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선과 악이 전복된다라고 말하는 거에서도 저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어떤 자연과 관련된 예술 작품을 향유할 때 보면은 항상 인간은 악하고 자연은 선하다라는 그쵸. 그 기본적인 네. 대칭적인 구조를 내면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도 다카시를 타쿠미가 죽이기 전까지는 당연히 자연은 지켜야 자연은 된다.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 그런데 반대로 자연의 대변인이 속세의 대변인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저는 폭력은 그 주체가 어느 주체라도 객체가 흉악범이 아닌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면은 그 타쿠미가 다카시를 죽이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되게 폭력적인 장면인데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그 숏들이 하마구치의 필모 통틀어서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보여준 장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하마구치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클로즈업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세세하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인간의 통념을 비틀어서 인간이랑 자연 모두가 악한 성질을 내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악설입니까? 그러니까 내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 마지막 보는데 그냥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타쿠미가 그 제안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장이 이거 네. 공사하는 거 빠꾸 칠 것 같아? 네. 라고 물어보면 이거 누가 아니라고 대답해. 그쵸. 이거 모르는 거예요. 관객들은 당연히 야 얘는 자연에 있는 선한 사람이니까 안 할 것 안할 같아라고 것 생각을 같아. 하는 거지. 네. 그 다음날 대봐 안 할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은 8점이거든요. 이제 9점 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를 계속 보면은 어쨌든 이 영화는 카메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뭔가 그 시선의 주체가 전혀 안 보여요. 뭔가 타쿠미 같기도 하면서 타쿠미인가 싶다가도 뭔가 그새 반대로 가면은 다카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차쇼시 그래 차쇼시 특히. 근데 차에다 달고 그러고 바깥에 달고. 또 뭐 어떤 숏에서 보면은 하나가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바로 다음 숏으로 가면은 전혀 뭐 이상한 구도에서 하나를 바라보고 있고. 뭔가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시선을 이상한 데로 바꾸고 갑자기 끊어버리고 분절화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는 이 시선의 주체는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자연이라고 봤어요. 저는. 뭔가 초월적인 그런 느낌. 네, 초월적인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뭔가 메타적이고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했잖아요. 인간은 자연의 결국 저는 이 영화가 뭐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인간을 배제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품을 넘어서 메타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연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자연을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이러한 우리들의 해석을 배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냥 이건 자연이고 이거 벌어진 건 벌어진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순리를 얘기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네,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부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결국에는 자연이 주체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점프컷으로 계속 보이는 것도 이거는 결국 자연의 시선이니까 너희들이 몰입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점프컷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시선에서 본 게 아니라 네, 자연의 그러니까 어떤 시선에서 해석의 보는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연이니까요. 뭐 자연의 시선을 저희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마구치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영화가 데이빗 린치랑 완전 대처점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머룰랜드 드라이브 같은 거 보면은 그 데이빗 린치 후기작들 보면은 뭔가 그 영화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워낙 데이빗 린치는 인간 내면 심리를 자기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딥하게 풀어내는 감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건데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로 이런 인간 내면 심리는 싹 다 걷어내고 오로지 자연의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영화다 보니까 어떤 해석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선민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든 너네 자유기는 한데 그게 절대 답이 될 수는 없다. 왜냐 이거는 초월적인 시선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다루는 건 또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뭔가 좀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결국에는 이 독특했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소구라고 한다면 미스테리잖아요. 그 미스테리의 방향성을 되게 자유자재로 조절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혹은 더 크게 말하면은 미스테리의 방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자연 자체가 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압도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컸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담아내는 그래서 능력도 있어. 뭔가 그 처음과 끝을 그렇게 하늘을 비추는 걸로 가지들이 돋아나 있는 하늘을 비추는 걸로 보여주는 것도 뭔가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인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자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자연이 내려다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니까요. 자연이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지.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카메라로 우리 항상 인간은 카메라를 들면서 자연을 위에서 바라보거나 자연 안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수평으로 보니까. 네. 보통. 네. 그래요. 우리는 자연의 하나의 그냥 일부분일 네. 뿐입니다.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네. 네. 하나의 작은 존재들이에요. 네. 네. 자연을 해치면 안 네. 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그거죠. 네. 건들지 마라. 네. 한 주평 말해볼까요? 네. 네. 저는 한 주평. 하마구치의 킬링 디어. 아, 네. 좋은 말이네요. 하마구치의 킬링 디어. 저는 자연의 고도에 몸부림치는 생명들. 몸부림치는 자연의 생명들이군요. 살려줘. 뭡니까?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연은 호락호락했던 적이 없다. 네. 자연은 호락호락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고예요, 인고. 다쿠미처럼. 음. 그 인고를 견뎌야 스며들 수 있다. 라는 우리 최근에 자연에 대한 영화도 하잖아. 조용한 이주가 좀 자연에 관한 영화라고 그렇죠. 하잖아. 그죠. 그것도 좀 자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 씨, 뭐 역시 환경 파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다음 주 뭐 뭐 기회를 하지? 해야죠. 정해져 있네요. 네. 네. 기회를 해야 되고. 영일이들 106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왔습니다. 물론 성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이 이거 해석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지만 또 네. 영화를 보면 또 각자마다 그렇죠. 생각이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단언하지 그래, 말라는 거죠. 그래. 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난 네. 이렇게 생각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의견이 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영일이들 106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키메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